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타페 4세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산타페 디자인이 굉장히 어떤 깎아지른 듯한 바위의 선과 그 다음에 그 선을 받아주는 곡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약간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4세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히 인공물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물건, 사람이 만든 물건,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사이즈가 이전에 있던 3세대 산타페보다는 좀 확실히 좀 커진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3열 공간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약간 좀 불룩하게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울기가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기울었다기보다는 실용적인 느낌을 하고 있는 박스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서는 이 전작이었던 이제 그 하위급 모델 코나에서 보여줬던 데일라이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헤드램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디자인을 채용을 했는데, 조금 더 진화한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데일라이트로서의 약간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약간 슬림한 헤드램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데일라이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 면발광,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면발광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디테일이라든지 면분할, 넓은 부분에서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디테일한 면분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외곽선이 얇은 채로 평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넓어지면서 요 정도의 두께, 이건 옛날에 헤드램프 치고도 꽤 얇은 헤드램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두께, 이렇게 넓어지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금속 느낌으로 장식이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헤드램프 아래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크롬의 장식 같은 거는 K7, 기아 K7에서 한번 했었죠. 그때 그릴을 타고서 이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헤드램프 밑으로 가는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것과 좀 틀린 것은, 이것은 이제 비중이 좀 커졌어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테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어떤 조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두툼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그냥 두툼하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테두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데일라이트 밑부분은 좀 약하게 얇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테일램프의 데일라이트의 윗부분의 선하고 이 크롬 장식의 아랫부분의 선이 평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여기는 여기가 넓고 여기는 여기가 넓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대각선으로 맞물려 있는 이런 모습도 좋네요. 이런 칼날 모양의 이런 크롬 장식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로 이어지면은 커다란 부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합할 때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분할한 위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 꺾이는 선에서 이쪽과 이쪽이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요 모양만 봐도 괜찮을 정도로 파팅 라인 이제 잘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만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바로 이렇게 꺾이면은 이 데일라이트 부분이 너무 뾰족한 부품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맞물림을 위해서 살짝 위쪽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디자인.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그릴 같은 경우에도 좀 여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소나타 뉴라이즈의 그런 것들과 살짝은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하게 어떤 마이너스 곡률을 보여주면서 직선과 곡선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이 캐스케이딩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마이너스 각을 보여주지만은 이쪽 부분이 좀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탁 이렇게 꺾여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런 괜찮은 모양,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유지한 캐스케이팅 그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측면부를 봤을 때도 역시나 3열 공간, 이 부분이 좀 비중이 이전 세대 산타페보다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이런 각들도 좀 발딱 서 있고, 전체적으로 박스카,
그 앞부분 박스 하나, 철저한 투박스카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이드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마이너스로 꺾여서 다시 이렇게 팬더 쪽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요 부분의 어떤 어깨 두께 같은 것이 살짝 좁아 보여서 그렇게 볼륨감을 크게 뭐 강조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박스카의 어떤 모양을 뭐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사이드 도어 캐치, 외부의 캐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굵직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차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손을 잡는 부분은 얍삭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커서 어떤 듬직한 차를 타고 있는, 듬직한 차에 걸맞는 그런 도어 캐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리어 이미지를 봤을 때는 전면부의 이미지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특이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뒷부분은 이제 3세대 이전 산타페와 그 큰 형태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인데 살짝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이것도 앞모습에 맞춰서 좀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제 데이라이트가 얇게 들어가고 뒷부분에도 테일 램프를 좀 얇게 뺐었는데 그렇게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좀 거기에 걸맞는 좀 특이한 디자인 들어갔으면 약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범퍼 밑에서 또 아치를 받아주고 이런 식의 큼직한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테일 램프 이런 외곽 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3열 좌석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발딱 서 있는 듯한 약간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날렵하게 좀 기울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일 램프의 디테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쑥 들어간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경우에서도 겹겹이 층층이 이렇게 안쪽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입체적인 느낌을 좀 내고 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체적인 디자인을 채용했습니다. 한 가지 이것을 좀 이게 실제로 이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라인들이 좀 원근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제로 기울어 있는 듯한 라인, 기울기를 실제로 준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위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라인의 방향도 위가 좁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좀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 들어간 기울기는 여기에 보이는 이 기울기죠. 옆에서 봤을 때 요 정도.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뭐 실제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라인들의 원근감을 좀 과장함으로써 더 들어가게 보이게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을 봤을 때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어떤 프랑스 자동차 푸조나 어떤 시트로엔 같은 그런 자동차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얇게 들어간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 슬림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랩 어라운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여기에 위치하지만은 이 위에 있는 이 선이 이렇게 감싸져서 하나로 둥글게 뭔가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는 그런 느낌 랩 어라운드 방식의 그런 형식이 채택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볼륨감이나 입체감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끝나는 부분, 도어가 열리는 부분이 여기 있지만은 이 도어에서 온 라인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꽤 깊숙하고 마이너스 각을 많이 줘가지고 좀 이채로운 느낌과 그 다음에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 저쪽에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에서의 특징이자 이제 요번 현대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가죽 감싸기 공법이 적용됐다라는 것인데, 이 대시보드 크래시 패드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전체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봤을 때 눌러보면 꽤 깊숙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눌러보면은 진짜 가죽이라는 느낌이 들죠. 꽤 깊숙하게. 이 안에는 이제 우레탄 같은 것이 이제 충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소프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두 개의 피스, 투피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티치를 박아놓은 듯한 형태. 실제로 스티치를 박아서 가죽을 감싼 형식의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네요. 많은 부분들이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입체적인 형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 둘, 세 조각, 이런 조각들, 몇 개 안 되는 조각들로 입체적인 이런 형상에 잘 부착시켜서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죽 감싸기는 이런 크래시 패드 이런 부분하고 요 아래 무릎이 이렇게 옆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죽 감싸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실제 실밥이 스티치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요즘 가짜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낫네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적당한 비례감을 가진 이런 에어백 커버,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해서 제대로 됐고, 이 밑에는 이제 거의 뭐 현대기아차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금속 느낌이 나는 이런 부분들, 뒤로 이렇게 쭉 뻗어서 들어가는 디자인도 현대가 이전부터 자주 사용하던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모양 같은 것들도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단순한 여백들이 좀 많이 가미되고 좀 납작한 느낌으로, 평면적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가죽 느낌 괜찮고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작하는 것들은 살짝 다른 현대차들보다 조금 더 가벼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뭐 그런 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가볍게, 그리고 누르는 느낌도 뭐 일반 현대차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이제 바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렇게 네모나게 끊어서 요 부분은 디지털, 요 부분은 이제 실제 바늘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은 이제 지금 보시는 방식처럼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늘이 없이 아예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는,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시인성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면발광을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트 모드와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에코 모드로 바꿨을 때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빨간색, 이런 식으로요. 각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옆에는 기어 포지션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P, R, N, D 이런 식으로. R로 했을 때는 뭐 저런 식의 이제 후방 경고에 관한 뭐 이런 화면이 잠깐 나오기도 하네요. 디지털 부분의 계기판도 시인성이 좋지만은 바늘로 이렇게 물리적인 바늘이 들어간 부분도 실제로 이것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바늘보다 좀 자그마하면서 얇은 이런 꽤 섬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늘과,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이런 것 폰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상당히 이쪽에도 그렇고.
바늘침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얇은 바늘이 들어간 것, 이런 것이 좀 느낌이 좋네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얇게 들어간 것도 뭐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상 이런 것도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꽤 널찍하게 좌우 비율이, 가로 비율이 꽤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널찍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것들을 동시에 보여줄 때 괜찮겠죠. 분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하나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이쪽 우측 사이드, 뭐 이제 연석이나 경계석 같은 것을 밟았는지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 후방과 옆을 동시에 보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넓은 화면에 디스플레이의 이제 덕을 봐서 같이 분할해서 봤을 때 괜찮다는 점. 그리고 에어벤트의 형태가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의 라인을 뽑아서 두 개의 그 다음에 송풍구가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비상등 스위치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라인들이 적당히 끄트머리를 경사지게 한번 깎아서 이렇게 내려서 미려하게 뽑은 라인이라든지 균일한 두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좀 만들어준 것도 괜찮은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똑바로 내려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도 이제 좀 각을 줘서 이 삼각형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그 아래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모서리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금속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이얼식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합니다. 요 전체 면이 하나로 원피스로 되어 있는 글로시한 이제 디스플레이, 글로시한 반짝거리는 면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이렇게 버튼과 다이얼이 묶여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봤던 현대차의 레이아웃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 시인성 괜찮게 어두운 바탕에 밝은 글씨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이런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은 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 푹신푹신하게 눌러지는 느낌하고, 이런 스위치류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다이얼 같은 경우가 살짝 유격이 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유격이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K3의 신형 모델을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미동도 안 하게 단단하게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격이 있고, 소렌토에서도 아마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손이 딱 닿았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느낌도 좋거니와,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축으로 해서 밑부분이 회전할 수 있는, 이렇게 그야말로 눌리는 각에 따라서 자, 밑에가 더 벌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손은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누르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또 누르는 느낌이 별로였을 텐데, 이렇게 낭떠러지로 되어서 밑에 손이 걸리지 않고 그냥 딱 스위치만 걸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왔던 각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이런 거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각종 포트들, USB 옥스 단자, 그 다음에 충전이 되고 있는 이제 표시 12V,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개 표시가 있는 건 이제 패스트 차징이 되겠죠. 조금 더 휴대폰을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 뭐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휴대폰 무선 충전되는 부분 이 앞에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은 이렇게 이게 아마 아이소티에서 봤던 그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이런 플라스틱에 좀 까실까실하고 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재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체를 이렇게 감싸 놓고, 그 다음에 이 기어 노브 있는 부분만 뭐 현대차에서 잘 하는 거죠. 이 뒤에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뭐 전반적인 현대차의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뭐 살짝 이렇게 각을 좀 주거나 이런 데도 살짝 각을 줘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부분. 센터 콘솔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접사로 이제 잡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지루하지 않게 좀 싼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알갱이들을 좀 미세하게 집어넣어서, 이것도 느낌이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꽤 좀 강도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긁힌다거나 이렇게 내구성에 있어서 좀 강해 보이기도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기어 노브의 디자인은 양쪽으로 이렇게 얹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쓸 수도 있는 양쪽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보통 폭이 좁게 이렇게 잡는 기어 노브는 폭이 좁게 들어가는데 적당한 이런 넓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도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이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잡기도 굉장히 편하게 양쪽의 사용성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디자인된 기어 노브라고 보여집니다. 작동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위치를 누르는 느낌도 빡빡하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재질 다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별다를 거 없죠.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각종 스위치들 누르는 느낌 다 기존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중앙부에 이제 들어가는 암레스트 부분도 굉장히 널찍해서 조수석과 운전자 쪽에 이제 각자 팔을 얹었을 때 충분히 두 사람이 얹을 수 있는 넓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넓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었을 때 이 안에 어떤 칸바이 같은 것이 하나 있게 되고 그 안으로 뭐 부드러운 재질, 꽤 깊숙한 공간이 나와서 뭐 수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동 같은 것을 하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가볍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딸까닥하고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 이것도 좀 가볍게 걸리는 느낌인데 열거나 닫히는 느낌은 좀 조작하기 전체적으로 가볍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로 통일된 느낌으로 맞춘 것 같아요.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좋은 것을 샀을 경우에 네 방향 다 원터치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단계씩 조정이 되는 스위치, 이것을 만지는 느낌은 이제 그랜저 IG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딸깍딸깍 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뭔가 살짝 돌기가 부드러운 좀 돌기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뭐 비슷하고요. 도어 캐치도 뭐 제가 좋아하는 일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적당한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느낌이라든지 뭐 괜찮습니다. 여기 처리되어 있는 느낌도 약간 금속 같은 질감으로 되어 있어서 만지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 바깥에 있는 크롬 라인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 뒤까지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밖에서만 보이고 보통 차 안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는 그 크롬 라인이 실내에서도 반짝거리게끔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약간 이전 차에 없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어를 딱 바라봤을 때 뭐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바디와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있는 트림들, 이런 맺히는 하이라이트 이런 것과 좀 더해져서 이런 크롬 라인도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블링블링하고 뭔가 좀 헐하지 않고 좀 부실하지 않고 뭔가 많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크롬 이런 거를 안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꽤 괜찮네요. 저것을 좀 높이 달아가지고 좀 올렸을 뿐인데 괜찮습니다. 조수석 쪽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납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어떤 조수석에 타는 승객들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것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그 시트나 어떤 스피커에서 보던 무늬들 있는데 논슬립 패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뭐 헤드라이너 이런 부분들은 윗급에는 이런 식으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사양이 높은 차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저가형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이너와 이제 A 필러 같은 경우 필러들이 직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직물의 느낌이 이때까지 있던 것보다 좀 텍스처가 좀 강하게 색깔이 좀 섞여 있는 이렇게 흰 도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실의 약간 색상들이 좀 틀려서 약간 거칠고 진짜 어떤 헝겊 같은 인테리어에서 되게 거주 공간에 있는 뭐 소파나 그런 것들의 이제 뭐 인테리어 소품들 그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들, 이런 건 좀 새로운 느낌이네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뭐 새로운 느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클린한 LED 타입의 조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꽤 밝기도 괜찮고 화이트 느낌을 주는데, 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것을 LED로 했다고 해서 이쪽까지 화장 거울까지 LED를 하지 않고, 화장 거울에는 벌브가 들어가 있는데 화장 거울은 LED보다 벌브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약간 소프트하게 이렇게 거울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더 소프트하게 더 잘 나오기 때문이죠. LED로 아마 화장 거울을 했다면은 적나라하게 얼굴이 다 좋아 보이지가 않을 텐데, 화장하는 용도로서는 이 벌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두 개를 넣은 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시트에는 이런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뾰족하고 위쪽으로도 뾰족한 걸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무슨 무늬 같은 걸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패턴은 이제 스피커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같은 통일감을 주면서 이런 약간 무늬가 들어간 듯한 장식이 인테리어화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지금 안 움직이니까 우리 남편 지금부터 자, 뒷좌석에 와 있는데,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혀 부족할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공간, 레그룸이라든지 아니면은 헤드룸, 많은 부분에서 뭐 부족한 것 없는 그런 공간들을 보여줍니다. 방석의 넓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트의 기울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장거리에 갈 때 꽤 이렇게, 자, 최대한 뒤로 기울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가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뒤로 기울여가지고 한번 뭐 앉아봤기도 했습니다만, 뭐 잠이 솔솔 올 정도로 장거리 가는데 편안한 그런 뒷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자,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부분에서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앞으로 제낄 수 있는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편의성이 되어 있고요. 3열 좌석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어서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탔을 때 나올 때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누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승하차가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계식으로 힘들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자식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누르면은 어떤 모터가 작동을 하면서 이 안에 어떤 걸려있는 걸쇠 같은 거를 풀어주는 뭐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누를 때 살짝만 눌러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윙! 한 소리가 나면서 이 레일을 따라서 의자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되겠습니다. 2열 좌석을 이렇게 플랫을 시켰을 때 이렇게 방석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위에 이제 등받이가 얹혀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 배려한 점이 괜찮네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3열 좌석을 접었을 경우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더 넓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이것을 들쳐서
뭐 펑크 수리 키트가 있고, 앞쪽에는 이제 좌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아래를 들쳐서 뭔가 수납하거나 할 수는 없고, 트렁크 전동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에 좀 찾아서 누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통 뭐 없는 차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네요. 자, 3열 공간에 좀 앉아봤는데 3열 공간은 뭐 그렇게 어느 차나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무릎도 닿아 있고요. 많이 닿아 있는 느낌이 들고, 등받이도 좀 불편하고 어른이 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따로 리어 에어컨 작동할 수 있는 다이얼 아주 뻑뻑하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뭐 이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 컵홀더도 있습니다 뒤에. 자, 오늘은 4세대 산타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